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는 이제 저탄고지 개념과 그다음에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저탄고지를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어떤 구체적인 용어들,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하던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뭐 케톤체를 만드냐 안 만드냐 뭐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살짝 나눠봤어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이제 용어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케톤체가 뭘까요? 케톤체. 많이는 듣고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케톤체가 검출이 됐네 안 됐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정 박사님, 케톤체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케톤체요? 이제 구조적으로 들어가면은 케톤 구조가 있는 거가 케톤체라고 하는데 우리 식사와 관련돼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아주 극도로 제한을 하고 지방을 충분히 먹어주면 우리 몸에서 케톤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 생성된 케톤이 뇌, 심장, 근육 뭐 여러 조직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근데 꼭 지방을 먹어야만 생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식해도 생기죠. 네. 네. 체지방을 분해해서 생기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종류는 아세톤, 우리 흔히 손톱, 네. 네. 냄새나는 거. 네, 그렇죠. 그게 호흡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는 거고요. 휘발성이 있어서. 그다음에 아세토, 아세트산, 베타 히드록시 뷰티릭 애시드, 뷰티릭산. 그래서 얘네는 아세톤은 탄소수가 3개. 네. 그다음에 아세토, 아세트산과 베타 히드록시 뷰티릭산은 탄소수가 4개. 좀 에너지원으로서는 상당히 작은 거죠. 네. 좀 어렵죠, 용어가 벌써. 근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지방산이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어떤 물질들이다. 네. 정도만 알아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생화학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네. 이유가 네. 금식을 할 때는 머리가 굉장히 맑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금식을 하면 케톤산이 생성이 되고 뇌가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면서 머리가 굉장히 맑아진대요. 맞아요. 그게 저희 케톤식 키토제닉 다이어트 할 때의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집중력 높아지고 뇌기능 활발해지고 이런 느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연구에는 뭐 자폐, 파킨슨, 치매, 뭐 간질이야 뭐 워낙 오래전부터 치료식으로 네. 사용돼 왔고 그 정도로 뇌 기능에 좋은 물질인 거죠. 네, 지난주에도 네. 잠깐 언급됐지만 우리 지금까지는 뇌가 포도당만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케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적절히 포도당이랑 케톤체가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무기를 갖는 거죠. 포도당만 의존하다가 케톤체까지 쓰게 되면 이거는 무적이죠. 케톤의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입냄새. 맞아요. 좀 나죠. 약간 네, 입냄새랑 소변에서 조금 냄새 나는 거. 타이어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네, 묘해요. 네, 단내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왜 밥 못 먹고 네. 막 열심히 일하면 입에서 단내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마 그런 거 아닐까. 네. 저도 초기에 좀 입이 좀 이렇게 약간 마르고, 마르는 네. 그리고 뭔가 좀 느껴졌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을 하면서 좀 괜찮아지는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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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케톤체, 키톤체, 키토시스, 뭐 키토제닉, 키토와 케톤이 뭐가 다른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키토라고 읽든 케토라고 읽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두사 케토가 키톤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건데 영어식 발음이 키톤이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교과서 번역하는 거는 케톤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케토 이렇게 혼용하고 있는데 사실 둘 다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케토시스라고 하셔도 되고 키토시스라고 하셔도 되고 키토제닉이라고 하셔도 되고 케토제닉이라고 하셔도 되는. 네, 뭐 키톤체, 케톤체 다 네, 같은 다 말입니다. 똑같은, 네. 발음만 틀린. 네. 근데 이게 한국어로는 완전 단어가 달라지니까 다른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네. 좀 전에 나온 용어 중에 키토시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것도 네. 좀 생소하고 이건 아예 한국말 번역된 게 없어요. 그냥 굳이 번역하자면 케톤 상태? 뭐 이 정도 되려나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키토시스라는 거를 의학적으로는 이거는 어디서 봤는데 케톤증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혈액 속의 케톤체 레벨이 이제 어느 정도 높게 유지가 되는 상태라는 거를 말하는데, 이 단어가 쓰이는 거는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걸 할 때 키토시스 상태가 도달했다 아니면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가 케톤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원활하게 쓰는 상태가 됐음을 표현하는 그런 느낌으로 쓰는 것 같아요. 케톤, 그러니까 식사에 의해서 케톤이 활발하게 생성이 되는 상태. 그게 좀 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키토시스랑 뉴트리셔널 키토시스가 아마 같이 혼용돼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뉴트리셔널 키토시스, 영양적 키토시스는 네네. 그 닥터 볼렉, 네. 그 스티브 피니, 네. 그분들이 엄청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당뇨병성 케톤 산증과 네. 구별하기 위해서 영양적 케토시스라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네. 영양적 케톤 상태라는 거를 수치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대체로 0.5에서 3밀리몰 혈액에 그 정도 됐을 때를 그러니까 영양적 키토시스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0.5만 나와도 영양적으로는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해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 키토 자기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기계 쓰셔서 확인하시거든요. 근데 네. 막 0.6, 0.7 나왔다고 속상해하시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막 3 나왔다고 좋아하시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이게 높다고 좋은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높으면 체지방도 많이 분해되고 있구나 비례적으로. 네. 근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케톤체가 산화가 되는데 미토콘드리아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키톤체 산화도 잘 안 이루어져서 혈중 레벨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잘 활용을 못하고 네. 있는 상태라서. 네네. 그래서 반드시 그게 혈액에 높다고 체지방도 많이 비례적으로 분해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에 시즌 2였던 것 같은데 이영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비슷하게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키토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게 보라색 쪽으로 가까울수록 키톤체를 많이 쓰는 거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게 있는데, 이영 선생님께서 진보라로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 오히려 활용을 못해서 많이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케톤 스틱이라는 게 이제 제일 쉽고 간단하게 내 몸의 케토시스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도구기는 한데, 이게 또 키토제닉 오래 하신 분들은 몸이 이제 활발하게 케톤체를 쓰는 몸이 된 상태에서는 이게 검출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 몸에서 다 이렇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게 없는 몸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굉장히 활발한 키토시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홍색, 그러니까 거의 없는 색이 나오고 이러면 이게 사람이 또 보이는 거에 자극이 약하잖아요. 뭐지? 나 뭐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고 스트레스 팍 받으시고. 네. 근데 사실 이 케톤 스틱이 이제 검출해주는 케톤체는 아까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측정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자체가 뭐 키토시스 인 아웃 상태를 말해주는 건 아니라고. 네. 이거 케톤 스틱 쓰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구별해야 될 거. 아까 케톤 스틱은 소변 내의 케톤 수치를 재는 거고, 네네. 아까 케토시스에서 0.5에서 3밀리몰, 이건 혈액 내 농도. 네네. 그래서 이제 케톤 스트랩 이렇게 피 이렇게 뽑아가지고 스틱 넣어가지고 재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재시는 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을 하시는 건데, 이게 정확하기는 정확한데 이게 막 높아야 좋은 건 아닌 거라는 것도 그쵸, 항상 좀 거죠. 적당한 수준에서의 네. 사실 케톤체만 높이려고 하면은 막 굶거나 아니면 지방만 막 먹거나. 네. 아까 말씀하신 금식기도 가시고. 그렇죠. 그러면 진짜 막 쭉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암 치료할 때요. 그때는 확실히 케톤체가 높으면 암 사이즈가 주는 거랑 비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료인들의 관리 하에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는 이 수치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면서 이 수치를 가지고 내 체지방의 분해를 예상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일형 당뇨병에서 생기는 그 케톤 산증과 네. 우리가 생각하는 케톤증, 케토시스와 케, 케토에시도시스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 네네. 네. 예, 케톤 산증,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는 당뇨 환자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으면 갑자기 체지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케톤 생성이 거의 한 막 20 내지 한 막 40 이상으로 올라가죠. 우리 아까 케토시스, 영양적 케토시스에서는 0.5에서 3이잖아요. 네. 근데 2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무서워. 그럼 얘가 그 산성을 띄어요, 이 케톤체가. 네, 네. 근데 우리 혈액은 pH가 이제 산도를 나타내는 네. 7.3, 7.2, 예, 7.4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케톤체가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되면 pH가 마일드한 경우는 7.3 이내, 그럼 심한 경우는 7.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면 세포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뭐 코마에 빠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키토제닉 유행 막 하기 시작할 때 의학계에서 네.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면 케톤 산증의 위험이 있다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저탄고지를 하는 상황에서는 케톤 산증까지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3밀리몰 뭐 높아야, 네. 높아야 뭐 5밀리몰 뭐 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pH의 변화를 가져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냥 저탄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하면 케톤 산증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정도 아까 영양적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오히려 아까 뇌에 포도당과 케톤체 두 가지의 에너지원을 갖고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한 상태에 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많이 이렇게 반박을 들으면서 뭔가 대답은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근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약간 아니라는데 뭐가 다른 거지? 좀 헷갈리셨던 분들에게는 좀 자신 있게 야, 그거는 인슐린이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서나 그것도 솔직히 겨우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 전에 뭔가 자각 증상이 있어서 그쵸. 응급처치를 하기 마련인데 이게 진짜 그렇죠. 네. 케톤 산증에서는 이제 정신이 혼미해질 수가 그쵸. 있는 네. 거죠. 숨도 가빠지고 그런 구토 뭐 이런 증상도 있고.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아니야. 그렇죠. 케톤은 안전한 물질이야. 너무 높았을 때만 문제야. 그렇죠. 너무 높은 게 진짜 상상 이상으로 높은데요. 20 이상이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또 문제가 네. 그 상황, 그 당뇨병성 케톤 산증에서는 케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혈당도 막 400, 800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왕 피가 흐르나요? 무서워. 그러면은 신장에서는 그 혈당을 오줌으로 막 사력을 다해서 배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포도당에 나갈 때 우리 물도 같이 끌고 나가잖아요. 그럼 엄청난 탈수에 빠지는 거죠. 그럼 물도 부족한데 산도도 올라가고 하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참고로 2형 당뇨가 아니라 1형 당뇨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인슐린이 부족한데 네. 제2형 당뇨도 나중에 가면은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잖아요. 췌장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네. 그래서 일부 제2형 당뇨인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것 같긴. 주로는 제1형 당뇨에서 발생한. 네. 그래서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 다이어트 하실 때 저탄고지 시작하실 때 좀 의사와 미리 상담을 하시고 같이 그렇죠. 왜냐하면 먹는 약이 있으시니까 그 네. 약들의 어떤 반응이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를 늘 추천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DIY 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진짜 정확한 지침과 식단 그쵸. 지도를 받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키토시스 관련해서 키토 인 아웃이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저 키토 아웃된 것 같아요. 어떡해요? 이런 글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키토시스 상태, 그 건강한 케톤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상태에 진입한 것과 벗어나는 상태를 이제 그냥 짧게 줄여서 하는 단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 식단을 하는데 키토 아웃이 될 리는 없죠. 뭔가 키토 아웃이 될 만한 무언가를 했으니까 키토 아웃이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치팅, 탄수화물 많이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 키토시스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 좋은 건지, 그리고 키토 인아웃이라는 이 어떤 몸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게 몸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많으세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항상 키토시스를 유지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네. 논문 같은 거에서도 결국은 그 평균 혈당 농도, 그 다음에 인슐린 수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높고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은 거, 그때 온갖 만성 질환들 그게 발생을 하거든요. 뭐 제2형 당뇨, 암. 그럼 아까 우리 케톤체를 생성하는 저탄 고지 식사가 있고, 케톤 형성은 하지 않지만 인슐린 분비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켜서 대사의 방향을 바꾸는, 저는 그것만 해도 건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적절한 다이어트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토시스에 인앤아웃 하는 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탄수화물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걸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네. 네, 인아웃이 반복되면 그 건강에는 상관없다고 하시는 건데 사실 인아웃 반복하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키토플루가 자주 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아웃돼서 다시 키토제닉을 열심히 해서 인 상태로 다시 갈 때 오는 키토플루, 이제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네. 그 증상들이 힘들어서 한 번 키토플루를 확 겪고 나면 다시는 아웃되지 말아야지. 다시 인할 때 너무 힘드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키토플루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또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죠. 키토제닉이랑 이게 플루 그 감기 할 때 그거. 그래서 이거를 케톤 감기 뭐 굳이 번역하자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몸이 그동안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밥 위주의 식생활 문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수화물 대사밖에 거의 안 쓰던 몸들이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이 지방 대사로 바꾸면서 그 케톤체를 쓰는 몸이 되면서 약간 몸이 보대끼는 과정인 것 같아요. 대사가 전환이 되는 과정 중에 생기는 현상인 것 같은데, 특히 탄수화물 섭취량을 이렇게 막 급격하게 막 20g 언더로 막 줄이시는 분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구토, 뭐 오한, 약간 몸살 증상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머리가 좀 뭐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근력 운동할 때 이렇게 파워가 좀 딸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 몸살기, 근육이 막 아픈 것도 있고, 되게 다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보통 짧게는 2, 3일, 길면은 뭐 한 1, 2주, 뭐 길게는 3주까지도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평균적으로는 일주일 안쪽에서는 거의 다 끝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키토플루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 겪었는데, 그 지방의 역설 책 보면 키토플루가 걸렸을 때 실제로 의사분들이 처방을 하셨던 게 고깃국에 소금 좀 낭낭하게 타서 먹는 거. 그게 지금 그 키토제닉 상태로 들어가면 약간 탈수 현상이 동반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소금물을 먹어라라는 지침이 있고, 실제로 의사들이 고깃국에 소금 넣어서 먹는 거를 처방을 했을 정도? 라서 저는 이제 키토플루 오면 소금 좀 따뜻한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 하거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키토플루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짧게는. 근데 안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오랫동안 저탄수에 저칼로리 다이어트 하신 분들, 이미 키토시스 상태에는 늘 적응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어가지고. 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런 분들 빼고는 거의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식사 하시다가 갑자기 저탄고지로 넘어오시면은 거의 다 겪으시는, 좀 힘들죠, 이게. 네, 좀 괴로운 시간이긴 하지만 요것만 조금만 견디시면은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 있는. 네. 이거는 근데 엿본 것 같아요. 그동안 탄수화물만 죽도록 준 내 몸. 네. 그래서 요 기간 잘 넘겨야죠. 네.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러고 뭐 그만 포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키토플루 때문에 그동안의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오해도 많이 산 거잖아요. 그렇죠. 키토제닉 그렇죠. 하면 이렇게 아파진다. 그것만 지나면 괜찮다는 걸 이제 간과하고 네. 이거 하면 아프다. 그냥 이렇게 돼버렸던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키토플루가 심하신 분들은, 탈수가 심하신 분들이 키토플루도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커피 많이 드시고 물 네.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이걸 되게 세게 겪으시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그리고 또 저염식 오래 하신 분들, 그러니까 싼 걸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소금물 네. 먹어라 해도 억지로 겨우 한 컵 겨우 드시고 이러시는데, 네. 이게 나아질 때까지 소금을 들이부어야 되더라고요. 정말로. 소금이 10g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10g 정도를 근데 이게 한 번에 먹으면 설사하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나눠서 네. 그러니까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소금물 이렇게 마시면서 사이사이 물도 계속 마셔주고 이래야 네. 이게 좀 수월하게 지나가고 네. 이게 물 잘 많이 안 드시고 네. 평소 탈수 있으셨던 분들이 또 소금물도 잘 못 드시고 이러면은 막 일주일 넘게도 가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최근에 케톤 식사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 정말 권위 있는 논문들에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 이런 이제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더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도 그 셀 메타볼리즘인가 거기에서 케톤 식사를 하고 나서 하루, 3일, 보름 뭐 이렇게 해서 장내 세균도 검사하고 염증 오. 지표도 하고 했는데 네. 하루 만에 장 균총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 이제 과일 많이 먹고 좀 예전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하시는 분들 보면 변이 묽어졌다, 뭐 설사를 자주 한다 이러는데 이 식사로 바뀌고 나서 정말 그 다음 날에도 뭐 3일 이내에 변 상태가 확 바뀌잖아요. 균총이 많이 바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염증 지수도 한 3일 만에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관절염 계신 분들도 많이 좋아진다고들 그러세요. 그게 염증은 확실히 느끼는 게 네. 탄수화물식 하면 얼굴에 네. 뭐가 막 나요. 근데 그것도 염증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키토제닉 제대로 하면 그게 또 들어가요. 한 2, 3일 지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를 넘어서 이 내 몸을 단기간에 확 바꿀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식사다라는 거, 케톤 네. 식사가. 네. 키토플루만 잘 견디실 네네. 수 있다면. 네. 개념을 확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키슬님이 염증이 피부가 막 좋아지는데 탄수화물 먹으면은 막 뭐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반대 경우도 있으세요. 네. 이게 남들은 피부 다 좋아지는데 저만 난리예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키토 래쉬라고 하는데 네. 이 목이랑 등 네. 쪽에 이렇게 붉은색 발진이 막 되게 좀 징그럽을 정도로 오돌토돌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네. 이 키토 래쉬라는 네. 것도 있는데 이게 왜 생기는지 혹시 아실까요? 초기에 생기잖아요. 네, 저탄고지에 그쵸. 나중에 가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케톤체 때문에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초기에 제 이제 추측인데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면서 좀 노폐물 배출이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키토제닉 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게 그 말씀하시는 게 좀 맞는 게 네. 운동하시면서 땀이 좀 많이 나고 이러신 분들이 요 가슴 쪽, 등 쪽에 발진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네. 네, 그런 포인트도 좀 그러니까 키토 래쉬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직 이게 키토 래쉬가 원인은 진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지방식을 하시는데 너무 고지방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케톤체가 걷잡을 수 없이 막 엄청나게 생성이 되시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제 막 피부로도 막 배출이 되면서 아. 뭔가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지 않나 뭐 이런 해석도 있으시고 종류는 되게 많은데 네. 해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탄수화물 줄이고 급격하게 지방량을 늘려서 생긴 거라면 그 조금 탄수화물의 섭취를 조금 늘려준다거나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에 가시는 거죠.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남들은 안 그렇다는데 나는 그렇다면 내 몸의 상태가 남들이랑 또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른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랑 상담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안전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많은 분들이 키토 래쉬랑 알러지랑 헷갈리세요. 이게 급성 알러지, 피부 알러지 그쵸. 다르거든요. 이게 그쵸. 근데 솔직히 의사가 보기 전에는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막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데 대체로 알러지이신 분들이 많고 진짜 래쉬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진 또 않으시더라고요. 네, 많이 못 뵀어요. 래쉬가 네, 있으신 네. 분들. 이 식품 급성 알러지 같은 경우는 발진이 되게 산발적으로 막 머리, 얼굴, 뭐 막 팔, 다리, 네. 뭐 그냥 그렇게 생기고 이 래쉬는 이 가슴 쪽, 등 쪽으로 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약간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허벅지 안쪽으로도 네. 생기시는 분들 계시고, 네. 네 그렇더라고요. 이제 뭔가 피부 질환이 생기면 우선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대중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이게 흉터가 안 생기거든요. 여자분들은 이 흉터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네, 이게 래시 흉터가 좀 오래 가요. 그러니까 초기에 뭔가 생긴다 싶을 때 병원 바로 가셔서 치료 받으시고 이제 식단도 조금 조정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케토제닉 용어는 아니고요. 다이어트 업계 용어. 치팅이란 단어인데 이거를 또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트에는 관심이 없고 건강 때문에 키토제닉 알아보시는데 사람들이 저 치팅했어요. 어떻게 저 오늘 첫 치팅인데 뭐 먹을까요? 막 이런 걸 보시면은 치팅이 뭐지? 치팅은 약간 컨닝 이런 의미로 더 대중적이잖아요. 저 실제로 치팅이라는 용어를 키토제닉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네, 치팅해서 하고 보니까 맥락을 보니까 식단 잘 하시다가 어쩌다 한번 이제 탄수식으로 돌아가시는 거를 치팅이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만 알았는데 저도 처음에 치팅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뭔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올바른 바른 건강한 키토제닉 식단에 벗어나서 일탈을 하는 거죠, 일종의. 네. 근데 이런 일탈이 아주 무의미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대사 흔들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치팅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 탄수화물을 먹었다로 재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약간 가공식품 위주의 피자, 햄버거, 뭐 짜장면, 치킨 이런 것들. 네. 근데 이게 탄수화물을 안 먹다가 이렇게 한 번씩 공급이 되면은 오히려 감량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맞아요. 뭘 먹었느냐에 따라 되게 이렇게 편차가 크긴 하지만요. 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떤 영양학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혹시. 그러니까 저탄 고지 때 혈당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해독과는 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지만 해독이 잘 이루어지는데 교감신경 흥분 상태에서는 수면도 좀 문제가 있고요. 해독도 좀 문제가 있고 딱 거기서 정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적절히 좀 먹어줬어요. 그러면은 세로토닌이 형성되면서 교감신경이 완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면도 좀 더 잘 자고 해독도 잘 되고 네. 그러면서 살이 쫙 빠지는 거죠. 최강의 식사에서도 밤에는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좀 적절히 꿀 한 먹어주라고. 스푼 정도에. 그쵸. 그 숙면을 위해서. 네. 그래서 수면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다이어트에. 네. 그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팅을 할 때 그 교감신경을 흥분시키지 않는 좀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으면 좀 어떨까. 그러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는 걸 치팅이라고 하기 맞네요. 그래서 먹고 싶었던 거 먹는. 네, 짜장면, 피자, 치킨. 때로 그런 거 와요. 이렇게 네. 주기적으로 와요. 근데 저희가 네. 이게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막 저탄고지 하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나는 빨리 한 석 달 만에 한 10kg 뺀 다음에 다시 옛날 식단으로 돌아가야지. 막 이렇게 다짐하고 들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식단을 하시다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라이프 스타일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 치팅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용어는 웬만한 용어들은 다 짚어봤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게 되게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꽤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이 나눠서 개념이랑 용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자꾸 내용이 어려워져가지고 막 저희가 다시 어려워지는 거 끌고 다시 쉬운 데로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듣다가 좀 어려우신 내용이 있으셨으면은 저희 홈페이지 같은데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 아니면은 카페 같은데 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빨리 대답은 못 해드려도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슬님 오래간만에 이런 개념 설명하니까 어떠셨어요? 되게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조금 제가 2016년 7월에 이 식단을 시작했는데 뭔가 초심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요즘 초심 되찾기 일기를 쓰고 있어요. 식단도 다시 50g 컷으로 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 되게 옛날 생각 나면서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게 되고 이랬는데 시기적으로 다시 저 자세에 들어와서 또 초심을 다잡는 이런 용어 정리하고 이러니까 뭔가 에너지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 초심 잡기 프로젝트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도
이 편을 들으시면서 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열심히 잘해봐야지라는 에너지가 생기는 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 박사님 어떠셨나요? 너무 쉬운 얘기해서 재미없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 방송이 참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 지식으로 저탄고지를 이해해서 좀 오해된 면들이 네. 꽤 많았던 것 같은데 계속 이 회를 거듭할수록 저탄고지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일시적인 살 빼기 위한 뭐 짧은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의 내 건강을 위해서 유지되는, 그래서 어떨 때 뭐 짜장 하나 먹어도 그 평생에 네. 유지될 때 그거 하나 일탈한다고 해서 큰 문제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죄의식 갖지 말고 하루 평균, 일주일 평균, 1년 평균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습관을 내가 새로운 식습관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실 맞아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스트레스는 또 다이어트의 적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기초 개념들이 정리가 되면서 좀 식단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키슬님 말대로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뭔가 초심을 네. 되찾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화에서는요, 이제 어떤 식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 식재료 고르기 이야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